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헬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구입니다. 네, 오늘 또 사부님 모시고 우리 대한투자 관련돼서 두 번째 방송 진행할 건데 용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떠세요? 이 개미들, 쉽게 말하면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대한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는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이게 대한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라고 하는 우리 풀기 어려운 이런 숙제가 짧은 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느냐,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전통적인 그런 투자 수단, 투자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산 투자 관점에서 꼭 이 대안 투자는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좀 소위 있으신 분들, 금수저 우리 고객분들을 위한 전용 상품 라인업 중 하나였어요. 근데 최근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좀 재정비되면서 일반 대중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관심 가져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예, 오늘은 그 대안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헤지펀드, 헤지펀드. 예, 헤지펀드에 대해서 뭐 개념, 그다음에 뭐 역사,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헤지펀드 이 도입 경과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 하면은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과거에 뭐 우리 론스타 얘네들이 그 외국 자본들 들어와서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을 아니면 국내 자산 시장을 싼 값에 인수해서 비싼 값에 파는 먹튀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 청취자분들은 아마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네. 이런 헤지 펀드들이 도입된 배경이 1930년대에 미국에서 네. 금융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1940년대에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서 저성장에 따라서 롱 온리, 그러니까 그 사서 매매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롱 온리의 투자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절대 수익, 장이 나빠도 절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어떤 제3의 투자 전략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헤지펀드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환경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하지 않냐,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네. 이 헤지펀드의 출현이 바로 1949년도에 알프레드 윌로우 존스라고 하는 그런 이 투자 전략가가 창안을 했는데요. 네네. 이때는 주로 롱 온이라고 하는 사서 기다렸다가 매매 차익을 얻는 그런 투자 방식에다가 떨어질 것 같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빌려서 팔아놓는 이 공매도, 숏을 병행하는 이런 전략을 1949년도에 알프레드 윌로우 존스가 처음 창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헤지펀드의 투자 전략이 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헤지펀드라고 할 때 헤지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헤지라고 하는 뜻은 원래 이제 영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환해지를 한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환율 변동으로부터 나는 울타리를 쳐서 환율 변동 위험을 나는 제거하겠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해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해지 펀드에서 이 추구하는 이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냐면은 두 가지의 울타리를 쳐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 일정한 수준의 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두 가지의 울타리 중에서 첫 번째 울타리는 뭐냐? 세금의 울타리를 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의 울타리. 예.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은 조셉 해피 지역에 본사를 거의 대부분 두게 됩니다. 조셉 해피 지역, 뭐 버진 아일랜드, 뭐 바하마 제도, 뭐 케이만 군도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법인세가 약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의 수익에서 발생되는 그런 세금으로부터 일단 울타리를 치겠다. 이게 이제 헤지 펀드들의 첫 번째 해지 이 울타리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울타리를 치겠다. 그게 바로 이제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네. 다양한 운영 전략을 씀으로 해서 어떠한 장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해지 두 가지의 울타리를 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지 펀드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쓰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이익을 얻는 그런 속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헤지 펀드들은 그 자산이 하락했을 때 이익을 얻는 그런 투자 전략을 쓰기 때문에 참 나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연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죠. 네네. 그런데 참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제 헤지 펀드, 이렇게 얘기하는 헤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타리를 친 펀드, 세금과 손실로부터 울타리를 친 펀드, 이 펀드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뉴욕의 그러니까 맨하탄 중심 이 월스트리트 의해서 주로 헤지 펀드들이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벽의 거리,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뭐 벽의 거리,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월스트리트의 유래를 보니까 이 월스트리트가 1650년대에 이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이 미국 뉴욕 맨하탄 이 일대로 넘어와서 네. 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공격해오는 아메리카 인디안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벽을 높이 쌓게 되는데 뭐 한 4m 이상 되는 나무로 만든 벽을 한 800m 이상 쭉 쌓은 거리, 이 거리가 이제 월스트리트였고 이 거리에서 네덜란드의 이 동인도 회사 이런 이 상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면서 이 월가가 미국의 금융가로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 벽을 높게 쳐놓은 거리 안에서 주식과 채권을 거래했던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이 이제는 헤지 펀드라고 하는 울타리를 친 그런 펀드를 가지고 전 세계의 이런 자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헤지 펀드들을 이제 운영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 그 1980년대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 세계화로 대변되는 이런 금융 자유화로 해서 유태인계 헤지 펀드들이 199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절대 수익을 추구를 했고요. 이 헤지 펀드들의 가장 대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1992년도에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을 해서 아주 큰 수익을 올리면서 이 헤지 펀드가 이 헤지 펀드의 전략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런 헤지 펀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이 헤지 펀드는 정부의 규제가 적은
사모투자펀드로 지난 시간에 제가 사모투자펀드 PF를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정부의 규제가 적은 이 PF 형태로 해서 주로 부유층들이 가입을 하고 롱과 숏을 병행을 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여기서 절대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1, 2% 정도 수익을 적게 취하게 되면은 이 취한 수익을 대출을 10배, 20배 일으켜서 이와 같은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 2% 절대 수익을 롱과 숏을 병행을 해서 1, 2% 절대 수익을 얻은 걸 가지고 10배, 20배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20%, 30%의 절대 그런 그 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전략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운영한 헤지 펀드들은 성과 보수 시스템도 공모 펀드들하고는 좀 이제 특이한 그런 성과 보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1대 20 룰이라고 하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이런 헤지 펀드들이 한국형 헤지 펀드들이 1대 20 룰을 적용을 한 그런 보수 체계가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1대 20 룰이라고 하는 게 최초에 가입을 했을 때 1%의 선취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운영을 해서 나중에 청산을 할 때 이 발생된 수익에서 20%, 80%는 투자가에게 지급을 하고 20%는 운영자가 성과 보수로 가져가는 1대 20 이런 룰을 헤지 펀드들은 성과 보수 시스템으로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익을 많이 내야지 이 성과의 보수를 많이 받는 이런 운영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책 광고. 그 월급의 참여와 출간 즉시 베스트 진입. 가격. 쇠주 4병. 이런 헤지 펀드가 국내에는 2011년 12월 한국형 헤지 펀드로 해서 최초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 한국형 헤지 펀드는 이 초기에는 최소 투자 금액이 5억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쭉 2011년 12월 이후에 5억에서 금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이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이 공모형 사모펀드 재간접형 해서 이런 사모펀드들만을 모아서 그래서 공모형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소 투자 금액을 500만 원까지 낮춰서 투자하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한국형 헤지 펀드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형 헤지 펀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지 펀드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울타리를 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세 회피 지역에 본사를 둠으로 해서 세금으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산과 운영 전략으로 해서 손실의 울타리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한국형 헤지펀드는 세금의 울타리는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다양한 투자 자산을 가지고 이 손실의 울타리를 치는 그런 전략을 일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헤지 펀드들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운영 전략은 뭐 여러 가지 운영 전략들을 쓰게 되는데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운영 전략이 롱숏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롱숏 펀드는 국내에서도 이런 사모펀드의 헤지펀드의 운영 전략을 트러스톤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롱숏 공모펀드로 상당히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네. 지금 현재 공모펀드로도 많이 일반인들도 이제 알고 계시는 롱숏 전략, 즉 상승 예상 종목은 매수를 하고 하락 예상 종목은 매도하는 이런 롱숏 전략,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운영 전략이고 가장 오래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드리븐, 그러니까 그 뭐 합병, 부도, 뭐 구조조정 이런 특별한 사건을 활용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세 번째 컨버터블 아비트리지 전략. 뭐 전환 사채를 매수를 하고 기초 자산을 매도하는 이런 롱숏을 여기서는 이 컨버터블 아비트리지 형태로 해서 취하는 전략, 뭐 이런 전략도 헤지 펀드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네. 또 에퀴티 마켓 뉴트럴 전략이라고 해서 시장 방향성하고는 무관하게 선정 종목의 시장 초과 수익에 의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전략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뭐 글로벌 매크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를 분석을 해서 그 거시경제의 트렌드에 의해서 전체 롱을 칠 거냐 숏을 칠 거냐 이런 운영 전략을 쓰게 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뭐 컨버터블 아비츄리라든지 에퀴티 니크럴, 마켓 뉴트럴, 뭐 글로벌 매크로 이런 전략보다는 한국형 헤지 펀드는 주로 롱숏 에퀴티 전략과 이벤트 드리븐 이런 전략이 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한국형 헤지 펀드, 이런 헤지 펀드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요. 한국형 헤지 펀드는 아직까지도 그 투자의 수단들이 좀 제한적이고 투자의 역사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레코드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롱숏을 전략을 쓸 때 그 전략이 좀 잘못되면은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이 소수의 자산가들이 아닌 많은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 헤지 펀드, 한국형의 어떤 단독 헤지 펀드보다는 곧 도입될 이 펀드 오브 헤지 펀드, 즉 헤지 펀드들을 재간접 형태로 해서 이 공모 펀드로 최소 투자 금액을 500만 원 정도로 해서 투자가 될 이런 펀드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지 펀드, 우리가 또 이렇게 익숙해져야 할 용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점점 그 자산 시장도 개인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소수 자산가들을 위한 시장에서 점점 개인들의 힘을 모아서,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그 자산을 투자하는 이런 수단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성과를 보면 작년까지는 대부분 다 안 좋았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0, 10% 이상을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그 자산운용사를 할 수 있는, 헤지펀드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완화되면서 좀 실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좀 똘똘 뭉친 그 친구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수익이 괜찮아요. 상반기에도 보니까 10%에 근접하는 수익을 좀 내고 있고, 좀 최근에 이제 질적으로도 많이 좀 개선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투자 대상이 좀 많이 제한적입니다. 많이 제한적이고, 일단 롱숏 기반의 정통적인 방법을 추구한 헤지펀드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설치한 거를 보니까 뭐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그 대출 채권이라든지 기타 우리 생각지 못한 상품들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이 하반기부터 많이 쏟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요. 헤지펀드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 갖고 뭐 좋은 정보 있으면 방송에서 한 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사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